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기초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변하지 않는 가치자산 수단이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나오는 금융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거래하고 검증하고 블록 생성을 합니다. 디지털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비트마인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략은 메이드 인 USA다. 규제 준수를 통한 기관 수요를 우리가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스트래터지는 금융공학으로 설계된 비트코인 제국이라고 말 수 있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산 월세 빌딩이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비트코인 하락에 따른 스트래터지의 어떤 위험 요인 그리고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기업이 스트래터지죠. 그럼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기업은 비트마인이죠. 특히 비트마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이더리움 투자자뿐만 아니고 비트마인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 지금 안전한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위기의 시나리오죠. 이더리움이 보통 많이 빠질 때 50% 이상 빠지죠. 이럴 때 과연 비트마인은 생존 가능할지 좀 살펴볼 거고요. 핵심 방어력이 있습니다. 검증인의 이자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무부채 경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하락장이 더 심해지더라도 비트마인이 파산할 일은 없다. 매출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할 일은 없고요. 물론 비트마인의 주가는 하락할 수 있죠. 그렇지만 파산 위험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걱정을 덜어도 되고, 파산이 없기 때문에 비트마인 파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더리움에 미치는 또 악영향도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과 또 비트마인의 어떤 기업의 매출 구조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하나씩 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구조를 마이크로스트래터지하고 비트마인하고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 최악의 공포에서는 마진콜이 있을 수 있는데 2026년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걱정할 해는 아니다. 근데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악의 공포는 뭐냐라고 봤을 때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규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최악의 공포는 될 수 있고요.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락장에 대한 타격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계율이 축소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받으면서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지금 조정을 꽤 많이 받았죠. 비트마인도 실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트마인의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주 매출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이자인데, 이 스테이킹 이자 역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자 가치가 줄죠. 그러면서 비트마인에 대한 주가도 같이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산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없어요.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이 평가 손실만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고 해서 키 관리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일은 없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이 있지만 비트코인 10개는 계속 10개가 유지됩니다. 근데 비트마인 이머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합니다. 스테이킹 한다는 것은 대부분은 스테이킹하면 이자를 받는다 정도는 아는데, 슬래싱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검증인 구조의 스테이킹 그 채굴에서는 슬래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차감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잖아요. 스테이킹 하는데 검증인 활동에서 뭔가 하드웨어가 멈춘다든지, 멈출 수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오류가 난다든지 이러한 일이 거의 사실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하거나 노하우가 부족한 검증인 기업들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뭐 비트마인은 뭐 그럴 가능성은 적으니까. 하지만 이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비트마인이 검증인 활동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좀 쉽게 이해하면 서비스 장애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업들이 잠깐 멈춘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유튜브도 보면 가끔 멈추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더리움 권정위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슬래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이 만약에 1000개 정도 스테이킹을 했으면 슬래싱이 발생하면 1000개에서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한 뭐 3, 4개를 빼앗기게 돼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벌금에 대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슬래싱이 되더라도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그 이자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슬래싱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긴 해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이걸 알고는 있어야겠죠. 아, 뭔가 검증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슬래싱이 있을 수는 있구나. 그렇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 스트래터지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요. 변동성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죠. 이더리움은 좀 높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변동성이 높은 그러한 리스크 요인이 있죠. 생존 능력을 좀 보죠. 하락장을 버티는 좀 체력을 좀 보면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 부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망할 일도 없어요. 부채가 없다, 거의 없다.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이 있어요. 스트래터지는 뭐 보상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비트코인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했을 때 뭐 2에서 3% 정도 스테이킹 보상을 주고, 향후에는 아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뭐 디파이 시장,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런 시장 더 진출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 더 많은 그 이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으로 인한 이런 현재는 이제 스테이킹 보상이 있고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계속 늘어나는, 이더리움 가격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있다. 운영 비용은 많이 들진 않습니다. 뭐 서버 유지비 정도 이렇게 들겠죠. 검증인 활동 그 정도 비용이 들고요.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그 유지 관리해야 되는 지갑 관리 뭐 비용 정도가 들죠. 그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요건 조금 더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자가 나오니까 수익적인 측면은 더 좋죠. 그래서 이자로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 유지 비용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주 환원에 배당금 지급이 있습니다. 한 번 이번에도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하락장 대비 주가 방어 기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엔진은 MAVAN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메드 인 아메리카 밸리데이터 네트워크인데 검증인 활동이죠. 스테이킹 활동이고 뭐 채굴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좀 다른 채굴 활동이랑 다른 것은 메드 인 아메리카, 우리는 미국의 규제에 가장 알맞은 검증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검증인 활동 중에서 대표 기업인데 그게 또 미국 규제의 안에 있는 핵심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기업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거래하고 검증하고 블록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활동들이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막 지나가게 되죠. 거기에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비트마인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 290만 이더 지금 스테이킹 되어 있고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킹 구조 단일 기업으로, 과거에 이제 그 검증인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비트마인이 최고입니다. 최대 규모고요. 전략은 메이드 인 USA다. 규제 준수를 통한 기관 수요를 우리가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하긴 하죠. 근데 향후에 기관들이 엄청 많이 참여했을 때 그러면 스테이킹에 대한, 검증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키 관리도 필요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슬래싱, 그러니까 검증인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기술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렇다면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할 때 어디에 맡길 거냐라고 봤을 때 비트마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전략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중심의, 그리고 기술력 중심의, 미국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 검증 활동을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량도 있지만 기관의 수요도 흡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현재 기준은 연간 한 수천억 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의 생명줄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의 또 평가를 보면 또 가격은 조금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펀더멘털 좀 구분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비트마인의 그 평균 매입가는 3,730불 정도 됩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한 2,000불 정도 되는데 미실현 손익이 거의 50%에 가까운, 한때는 지금은 한 4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0%에 가까운 미실현 손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겠지만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는데 미실현 손익이 50% 정도다, 아니면 45% 정도다라고 하면 비트마인의 미실현 손익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시장이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많이 하락할 때는. 다른 알트는 좀 더 심할 수 있겠죠. 70% 정도까지, 80% 정도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가장 대장주인 이더가 비트마인의 미실현 손익의 이 정도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삼는다면 비트마인의 그냥 평균 매입가를 우리가 좀 평균치를 삼는다면 이러한 기업 기준으로 좀 여러분들의 DCA 전략을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평균가가 한 7만 7천, 그리고 이더리움의 대표인 비트마인의 평균가가 3,700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이죠. 그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톱니의 큰 그림은 5%의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총 발행량의 5%를 확보하는 게 톱니의 지금 전략이에요. 5%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3.5%나 확보했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이더리움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3.5%고 한 1% 조금 더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까지든지 결국에 다 매입을 할 거예요. 단순 보유를 넘어서 네트워크의 지배적 검증인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5%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시대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주는 이더리움 주식이라는 이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검증인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단순히 이더리움만 스테이킹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디파이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디파이 시장에서 이더리움 검증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인들에서 더 많은 추가적인 수익을 걷어가겠다라는 그림이 톱니의 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스트래터지하고 비트마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기초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변하지 않는 가치자산 수단이죠. 근데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나오는 금융자산이 됩니다. 지금 하락장인데 하락장 때는 프리미엄 증발해죠. 비트코인보다 주가가 더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는 당연히 더 떨어지지만 월급 매출이 삭감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자 수익이 있는데 그게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자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마인의 핵심 매출 구조인 이자 수익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부채 같은 경우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빚은 있어요. 빚은 있는데 빚을 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비트코인을 사는데 그렇다고 레버리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레버리지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2026년에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빚이 없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제로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채가 없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이제 방어 논리가 이자는 본업으로 내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수입으로 이자를 납입을 합니다. 본업이 있어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고 비트코인하고 상관없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에요. 여기서 매출 내고 사업 수익으로 빚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배당을 계속 줍니다. 배당은 뭘로 주냐? 코인 개수 계속 늘어나니까 이더리움으로 얻는 이자 수익을 우리는 배당 수익으로 준다. 물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한 줄로 요약해보면 스트래터지는 금융공학으로 설계된 비트코인 제국이라고 말 수 있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산 월세 빌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DAT 기업 스트래터지하고 비트마인 두 가지를 두 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두 DAT 기업이 모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에서 정말 리스크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에 가격적인 영향은 주지만 펀더멘탈, 스트래터지가 파산하거나 비트마인이 파산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긴 호흡으로 스트래터지하고 비트마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